안녕하세요, 딩코딩입니다. 오늘은 순열 조합 운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순열 문제 먼저 풀고요. 조합 문제는 뒤쪽에 있으니 해당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순열 응용 문제는 이 자물쇠 문제인데요. 0에서 9번까지 쓰여진 자물쇠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4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밀번호가 서로 다른 숫자였다라는 게 기억이 나고, 이 비밀번호 4개를 곱하거나 더해서 220이 되었다 라는 거가 기억이 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이 비밀번호가 되는 모든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순열을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한 그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건데요. DFS를 이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고 이렇게 코딩한 이 코드가 여기 있어요. 1, 2, 3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죠. 이게 3P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풀 때 처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0에서 9까지 적혀 있단 말이에요. 0에서 9까지 해서 4개를 꺼내서 나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순열이 사용되는 이유가 0에서 9까지 해서 무작위로 4개를 조합 형태로 꺼내면 순서가 틀어지면 곱하거나 더한 값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3, 4, 5를 똑같이 뽑았고 5, 3, 4, 1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이 두 개는 같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뽑은 순서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0이 되느냐? 요거를 물어볼 때 이 뽑은 순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이 아니라 순열로 뽑아야 돼요. 9개의 숫자 중에 이제 4개 숫자를 뽑아야겠죠? 그러면 9P4죠. 9P4. 그러면 1, 2, 3, 4, 5, 6, 7, 8, 9, 0. 10P4군요. 10P4. 0까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4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 순열 코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듯이 이렇게 쭉 뽑히죠. 굉장히 많죠. 값이 많아요. 이렇게 쭉 뽑혔어요. 근데 이 중에 더하거나 곱해가지고 이제 220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썸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냥 22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냐 하면 결국은 값이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프린트를 하지 말고 이 리절트에 들어간 이거를 계산을 하는 계산식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준다. 캘크라고 만들까요? 그 다음에 캘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죠. 그럼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RR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RR의 0번째, 그러니까 4개 숫자니까 이렇게 4개를 더한 거가 1, 2, 3, 그러니까 RR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더한 거가 sum. 여기 말했죠? 요 썸과 같느냐? 만약 같으면은 후보 대상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프린트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값을 더한 값이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아쉽게도 이 모든 숫자를 더한 값에는 이 sum 값 220이 되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냐? 생각해보면 이 더하기 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DFS 트리로 그려가지고 트래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이걸 DFS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첫 번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R 0번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더하기나 곱하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제 더하기나 곱하기가 오는 경우를 모두 표현해 주는 게 이 트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DFS를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트래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물론 뭐 코딩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코딩하고 앉아있느니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 넣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냥 이런 걸 썼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8가지를 나열을 해주면 돼요. 뭐 8개밖에 안 되니까 아까 DFS 짤 필요도 없고 DFS가 이제 트래버스 해서 DFS 제일 아래에 도달했을 때 이제 리스트에서 연산자 값을 읽어가지고 if 처리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때는 무식하게 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가 길어가지고 제가 미리 쳐놨습니다. 보시면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하면 8가지예요. 그러면 이러면 코딩 끝이에요. 여기 칼크에서 이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랑 곱하기가 가능한 수를 쭉 뽑아가지고 썸이 이제 220이죠. 220하고 맞으면 그 해당하는 값을 쭉 뽑아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나왔죠? 예, 후보군은 이렇게 돼요. 3894, 3984, 43989, 4398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에서 요 4가지 숫자 중에 이제 이렇게 16가지 형태로 연산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이 스트럭처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약간 응용만 하시면 순열 관련 응용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조합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조합은 백설공주와 9난장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거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라고 그러는데, 일단 백설공주와 7난장이 아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난장이가 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원래 7난장이만을 찾고 싶어요. 2명 더 추가되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생각해낸 게, 이 7난장이 키를 다 합하니까 이 키 합계가 100이었다. 그거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9명을 키를 다 재보니까 요 숫자만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9개 중에 7개를 뽑아가지고 더해서 100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앞서 문제와는 다르게 이거는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7개만 뽑으면 돼요. 누구를 먼저 뽑고 누구를 나중에 뽑는지에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보면 우리 접대 코딩했던 그 코드가 있죠. 이거는 9난장이 중에 7명을 조합으로 뽑는 거니까 9C7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쭉 가져와서 9개의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거 코드 한번 돌려볼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9C7이에요. 이렇게 쭉 뽑는 값이 나왔어요. 여기다 썸 값을 넣어줘야죠. 썸은 0이다. 이렇게 하고, 토탈이 지금 100이다. 이렇게 정해주겠습니다. 썸은 이제 이 난장의 키를 하나씩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DFS 0일 때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 DFS 2일 때 1번부터 9번까지 선택하게 됐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DFS 6일 때 1번부터 9번까지 선택을 하게 되겠고, 이제 여기에 DFS 7일 때 이제 여기서 셀렉된 값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뿌려지겠죠. 여기는 1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 조합이니까 이 바로 다음으로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시작점이 이 바로 다음 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1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은 요 DFS를 하나 들어갈 때마다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해주고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준 다음에 요 더해준 값이 이 토탈 100이죠. 토탈하고 같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백트래버스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7이고 여기 8이라고 하면, 여기서 백트래버스를 하면 1, 2, 3, 4, 5, 6, 7에서 7을 지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8을 더해주고, 이게 이제 더해준 썸값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리고 뒤로 갔을 때 이 8을 지워주고 9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썸값을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썸은 트리를 타고 내려올 때 더해주고, 트리를 타고 뒤로 갈 때 빼주고, 다시 내려올 때 더해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코딩해서 구현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최종 값을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DFS 전에 요게 이제 전처리라고 말씀드렸죠. 전처리니까 썸에다가 이 i 값을 더해주면은 이 DFS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여기에 있는 각 요소 값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트리버스 할 때마다 이 요소 값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 칸에 왔을 때 저항 값이 이 썸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만약에 썸이 토탈은 100이죠. 토탈하고 같으면 프린트 해라. 이러면 코딩 끝이에요. 예. 그러면은 9개 중에 7개 뽑은 값을 더해가지고 100이 되는 값만 여기 리절트에 나타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맞아요. 요거를 이제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썸을 여기서 선언하고 여기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썸을 그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요 썸을 로컬 변수인 줄 알고 여기서 따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썸은 전역 변수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네, 나왔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 7명의 키가 이거인 요 7명 난장이가 그 백설공주가 찾는 난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트리에서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고 내려오고, 만약 여기서 요 노드에서 100인 걸 찾았다고 쳐봐요. 지금 이 코드는 100인 걸 찾았어도 다시 이쪽에 있는 노드들을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 초반의 값을 찾았으면은 뒤 후반 처리는 필요가 없는데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값을 찾았으면 종료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sys.exit 1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여기서 그냥 종료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sys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mport sys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가 돼요. 볼까요? 예,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령 여기서 100을 찾았다. 그럼 여기서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해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훨씬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조합도 이렇게 스트럭처를 알고 있으면은 조합 관련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간단하게 응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